자, 저는 전자드럼에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드럼은 로랜드의 VAD506 모델입니다. 먼저 스틱 잡는 법부터 한번 보시죠. 스틱을 잡을 때는 이 위치가 조금 중요해요. 보시면 스틱이 요만큼 남잖아요. 요만큼 남는 요 위치, 대부분 이 로고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로고 밑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잡으실 때는 손가락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한 손가락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나란히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손은 너무 꽉 쥐지 마시고 가볍게 쥐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삼각형 모양을 좀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쉽게 말하면 세모. 네, 그죠? 스네어 위에다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이 어깨 쪽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목도 쓰기가 불편해져요. 저희 손목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좁아지면은 약간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목을 쓰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는 삼각형을 조금 넓게 이 정도 사이즈로 잡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상태에서 스네어의 가운데를 쳐주시면 되는데, 기본 자세는 이렇게 여기 스네어 테두리가 닿지 않도록, 림이 닿지 않도록 손을 살짝 들어주시고요. 의자 높이로 조절하신다던가 스네어 높이로 조절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손을 올렸을 때 편안한 자세가 나오는 위치가 기본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손목을 한번 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한번 소리를 내보죠. 제가 그동안 레슨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왔는데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스네어를 스틱으로 너무 누른다던가, 어떤 분들은 치고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올리실 필요 없이 처음에는 가볍게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내려놓는다고 이렇게 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끌리는 건 아니고 한 번만 소리 나게. 그리고 손목은 지금 보시는 대로 최대한 많이 움직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너무 조금만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손목이 아닌 팔을 이용해서 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스트레칭 한다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손목을 많이 움직여 주세요. 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악보를 보면서 하면 더 좋긴 하지만 악보 보는 게 또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악보를 보지 않고 그냥 한 박자씩 한 번씩 쳐본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네, 이렇게 한번 쳐보시길 바랍니다. 칠 때 주의할 점은 이 스틱을 잡고 있는 손이 100% 힘으로 꽉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볍게 악수하듯이 물건을 살짝 쥐듯이 가볍게 쥐어주시면 되고, 이 스틱 무게가 뭐 70g인가 뭐 60g 막 그래요. 네, 80g 많아봐야 100g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무게가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힘을 빼고 부드럽게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꾸 손에 힘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진짜 힘이 들어가면 드럼이 잘 안 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자, 요게 되셨으면 이제 2번씩 한번 쳐보죠. 이때 주의할 점은 이제 오른손이랑 왼손이랑 밸런스인데, 자, 오른손이 이만큼 올라왔으면 왼손도 이만큼 올라와 주시면 돼요. 오른손 이만큼, 왼손 이만큼 같은 위치에서 내려가면 소리가 똑같이 납니다. 그 다음은 요거가 되시면은 이제 조금 더 빨리, 자, 지금 보이시죠? 제가 스틱을 칠 때 이렇게 가볍게 튕기듯이 쳐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내려갈 때 올라올 때, 내려갈 때 올라올 때 다 내 힘으로 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볍게 튕기듯이 쳐주시면 훨씬 쉽게 연주를 하실 수 있어요. 네, 지금 혹시 집에 전자드럼이 있거나 패드가 있으시면 한번 쳐보세요. 나는 어떤 느낌으로 쳐보고 있는지, 이걸 과연 튕기는 느낌으로 치고 있는지 아니면은 힘껏 힘줘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왼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교재를 한번 볼게요. 제가 올려드린 파일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넷째 줄에 이제 8분음표와 16분음표를 왔다 갔다 하는 악보가 있을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요겁니다. 아까 우리가 2번씩 쳤던 거 있죠? 이게 8분음표. 그 다음에 요게 16분음표. 자, 이거를 또 이제 정확한 박자로 나눠야 되는데 사실 이거 박자를 못 나누시는 분들이 있어요. 드럼을 치려면 이게 드럼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신체적인 능력과 음악적인, 감각적인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 8분음표나 16분음표를 잘 못 나누겠다? 이런 분들은 사실 음악적 감각적인 부분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드럼을 배우는데 일반인들보다 훨씬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십니다. 그래서 드럼을 배우시기 전에 한번 이걸 체크해 보세요. 내가 8분음표, 16분음표 나누는 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되시는 분들이라면 드럼 패턴 위주로 연습을 하시면 되고, 만약 이게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드럼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패턴과 함께 그 음악적인 감각도 좀 같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번갈아 가면서 한번 계속 쳐보세요. 그 다음에 4분음표랑 8분음표도 해보실 수 있어요. 4분음표가 뭐였죠? 이렇게 한 번씩 치는 거. 네, 이게 4분음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한번 쳐볼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여유가 있죠. 근데 초반에는 이렇게 더 여유가 있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스네어에서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탐탐에서도 좀 해보시면 좋아요. 네, 이 탐을 보시면은 이 스네어보다 조금 위에 있죠. 그래서 손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조금 앞에 있잖아요. 손을 뻗어주세요. 이 삼각형은 그대로 옮겨주시면 돼요. 여기 탐에 가면은 몸이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팔을 뻗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는 옆에 있으니까 몸을 같이 좀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멀거든요. 그래서 팔을 조금 더 뻗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탐 칠 때 좀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이 삼각형이 점점 이렇게 좁아져요. 네, 그러면 안 되고요. 여기 있던 삼각형 그대로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밑에 있잖아요. 다시 내려오고 옆으로 돌고.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트로놈을 틀고 연습을 하시면 더 좋죠. 요즘 전자드럼에는 메트로놈 기능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메트로놈 연습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전자드럼에서 메트로놈을 틀고, 혹은 핸드폰 앱이나 뭐 메트로놈 기계가 있으신 분들은 메트로놈을 틀고 그 박자에 맞춰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메트로놈을 틀었는데 이게 박자랑 메트로놈 박자랑 내가 치는 게 잘 맞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음악적인 감각도 좀 같이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드럼을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실 수 있어요. 자, 메트로놈이랑 같이 연습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한 60 정도가 괜찮습니다. 60 정도의 템포를 두시고, 근데 이게 이제 4분음표로 울림 소리가 나면은 좀 연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텀이 너무 길어서. 그래서 60을 8분음표로 소리를 나게 해놓고,
네,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까지.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막 되게 빠르게 느껴지고 소리가 잘 안 맞고 그럴 수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8분음표만 한번 천천히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양손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시지 마시고 한 손만 가지고 연습을 해보는 거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손,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8분음표 가지고 메트로놈 연습을 먼저 하세요. 8분음표는 그래도 대부분 잘 맞추시는데 16분음표는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8분음표를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 16분음표까지, 그리고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랜만에 강의 영상을 촬영해 봤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싱글 스트로크 그리고 스틱을 잡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제가 요거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사실 이 삼각형이에요. 이 삼각형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좁아지지 않고 힘이 들어가지 않게 삼각형을 잘 유지하시면서 싱글 스트로크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을 밟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이렇게 발 뒤꿈치를 대고 발가락 쪽을 이용해서 밟는 방법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드러머 여러분, 드러머 조국화입니다. 자, 오늘은 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레슨을 해오면서 어쩌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 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을 좀 잘 익힐 수 있게 제가 수업을 항상 진행을 했었고, 또 실제로 이제 드럼을 배우다가 오셔가지고 드럼이 잘 안 된다고, 좀 어렵다고 하셨던 분들은 발의 밸런스가 좋지 않아서 플레이가 되지 않았던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을 밟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를 대고 발가락 쪽을 이용해서 밟는 방법이 있어요. 힐 다운 테크닉이라고 하고요. 발바닥을 플레이트, 페달에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가볍게 발가락 쪽을 움직여 주시면서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발가락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실제로는 발바닥과 이 발가락 사이에 연결되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발바닥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그런 부위인데 거기로 밟아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때 주의할 점은 발바닥, 이게 페달이고 이게 발바닥이면 이렇게 같이 다녀야 된다는 점이에요. 페달 바닥이랑 내 발바닥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면서 연주가 되면 컨트롤이 좀 어렵기 때문에 플레이트가 올라오는 만큼만 내가 발을 들어줄 수 있도록 가볍게 밟아주시면 됩니다. 힐 다운 테크닉의 좀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한다면 조금 부드러운 소리가 나고요. 조금 더 쉽게 발을 밟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섬세한 표현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 테크닉은 재즈 음악이나 어쿠스틱한 음악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테크닉은요, 뒤꿈치를 들어서 내리면서 밟아주는 힐 업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들어서 밟아주는, 아까 했던 힐 다운 테크닉보다 조금 더 소리가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발목에 스냅을 활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어렵지만 제대로 소리가 난다면 훨씬 더 에너지 있고 큰 소리를 내주고, 이후에 더블 테크닉이라든지 빠른 템포를 연주하게 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주법입니다. 또 이 페달을 연습하셔야 될 때 주의할 점이 이 의자 높이와 페달의 세팅입니다. 자, 페달을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안 밟고 이렇게 올려놨을 때 이 비터는 한 45도 정도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떤 드럼들은 이렇게 너무 많이 누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페달들은 너무 좁게 벌려져 있어서 비터가 크게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 스프링이 보이시죠? 이 스프링이 만약에 너무 타이트하게 당겨져 있다 그러면 스프링이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내 발이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프링이 너무 느슨하게 풀어져 있다면 내가 발을 빨리 밟아도 페달이 느리게 반응하기 때문에 소리가 제대로 안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페달 세팅을 잘 해주시고, 페달 세팅하는 방법은 옆에 있는 볼트와 너트들을 좀 조절을 해서 각도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스프링도 마찬가지로 위아래 연결되어 있는 볼트와 너트들을 잘 조절해서 타이트하게 혹은 조금 느슨하게 조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자에 앉으실 때는 내가 앉았을 때 이 허벅지가 살짝 내려가는 정도를 저는 좋아하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취향에 따른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해보시고 좋은 방법을, 좋은 높이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한 높이로 고정해서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무릎이 발목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조금 여유 있게 살짝 뒤에 가 있게 앉아주시는 게 좋아요. 무릎이 발목보다 앞에 있으면 이 발목을 쓰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와 높이, 페달 세팅, 그리고 내 발의 움직임, 이런 것들로 발을 천천히 정확하게 밟으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발목을 위로 쭉 들어주시는데 최대한 높이 들어줍니다. 우리가 손목을 최대한 많이 움직여줬던 것처럼 발목도 최대한 많이 움직여줍니다. 네. 이 정도만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발가락이 이렇게 닿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발가락 끝에만 살짝 닿을 정도로 최대한 많이 들어줍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소리가 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발목만 한번 움직여 주세요. 네, 이렇게 움직여 보다 보면 이 발목을 쓰는 느낌이 좀 오거든요. 네, 그럴 때 두 가지 동작으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발목을 드는 동작과 내리면서 밟는 동작입니다. 자, 내릴 때는 그냥 내려가지고 뒤꿈치가 먼저 닿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가락과 발바닥 사이 가장 넓은 부위로 밟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다리나 허벅지, 골반 쪽을 이용해서 밟는 게 아니라 발목을 이용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다리를 이용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네, 의외로 이렇게 밟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되게 몸의 밸런스가 잘 안 잡혀서 리듬이 빨라지거나 패턴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을 들어서 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허벅지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몸이 자꾸 이렇게 움직이면서 중심이 무너져요. 그래서 패턴을 치기가 어려워지고요. 그 다음에 골반을 이용하면 이렇게 몸이 이쪽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중심이 흔들리면서 패턴을 연주하기가 어렵고 좀 드럼을 치다 보면 다리가 좀 많이 아픈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다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발목을 이용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테크닉을 사용하는 게 더 좋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사실 꽤 오랜 기간 동안 요 힐 업 테크닉으로 이제 연습을 하라고 드럼을 쳐야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발목을 쓰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거 두 가지를 해보시고 두 가지가 조금 수월하다, 다 잘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거든요.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힐 다운 테크닉으로 가볍게 발목을 움직여주면서 발목의 힘을 좀 키우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패턴들은 좀 연습을 하면서 패턴들을 익혀가는 겁니다. 이 힐 다운 테크닉으로 연주를 하면 드럼 연주가 훨씬 빠르게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 패턴들을 배우실 때는 이 힐 다운 테크닉을 쓰시면서 패턴을 좀 익혀가시는 위주로 연습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발목에 힘이 좀 생기고 발을 컨트롤하는 게 좀 편해졌다 라고 했을 때 힐 업 테크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셔야 될 분들이 더 많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발목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발목을 충분히 연습을 해주고 힐 업 테크닉으로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힐 업 테크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 동작입니다. 발목을 드는 동작과 내리는 동작이에요.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발목을 들었다가 내릴 때 이렇게
발가락을 위로 들면서 뒤꿈치가 너무 세게 플레이트에 닿지 않도록. 이게 뒤꿈치가 먼저 이렇게 쾅 하고 닿잖아요. 그러면 내 무릎이랑 발목에도 꽤 큰 충격이 옵니다. 그래서 다리나 무릎이 아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발가락과 발바닥 사이 이 부분으로 밟아질 수 있도록 발목을 튕겨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이 발목 스냅으로 페달을 잘 밟으실 수가 있고요. 이때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요거, 이걸 비터라고 하거든요. 이 비터가 얼만큼 움직이는지 잘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는지, 충분히 많이 움직이는지. 우리가 스틱으로 치면 이런 거죠. 요렇게만 치느냐, 요렇게 치느냐, 이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터는 충분히 많이 움직여 주시는 게 좋고요. 천천히 정확하게 밟으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손과 발을 같이 움직이는, 밸런스를 잘 잡는 연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드럼의 가장 기본 8비트. 네, 안녕하세요 드러머 여러분, 드러머 조국화입니다. 자, 제가 올려드린 발 강의 영상 잘 보셨나요? 이제는 손과 함께 발을 움직이면서 어떻게 밸런스를 잡고 어떻게 같이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지 않았다면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교재는 아래 링크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스트로크에 대해서 배웠죠. 중요했던 게 바로 삼각형과 손의 각도, 손의 모양이었는데요. 자, 여기 싱글 스트로크 했던 그 각도 그대로 해서 오른손을 하이햇 위로 한번 올려봅니다. 하이햇을 이제 연주를 해볼 건데요. 하이햇을 연주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동그란 부분, 여기를 팁이라고 하는데요. 이 팁으로 하이햇의 윗면을 쳐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스틱의 면으로 심벌의 면을 쳐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네, 소리가 조금 다르죠? 조금 더 거치고요. 세 번째는 이 스틱의 몸통으로 하이햇의 모서리를 연주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거친 소리를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제 곡의 분위기나 장르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 팁으로 윗면을 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든 상태에서 이 각도 그대로 하이햇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그대로 움직여 줄게요. 자, 이 하이햇으로 올라갈 때 이제 이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이게 너무 이렇게 좁아져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유 있게 그대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왼손도 한번 해보죠. 자, 왼손도 자, 제가 어떻게 쳤죠? 하이햇을 하나, 둘, 셋, 네 번을 치는 동안 왼손은 세 번째에서 같이 연주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번씩 반복을 하는데 세 번째 왼손을 같이 연주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드럼을 연주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8비트의 손 패턴이거든요. 되게 쉽다고 생각하지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되게 쉽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드럼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숫자를 세는 것도 하나, 둘, 셋, 넷이라고 셌잖아요. 이것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숫자를 이렇게 센 거고요. 원래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이고요. 저희가 싱글 스트로크 할 때 하셨던 것처럼 손목을
많이 이렇게 움직여 줍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연주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스틱이 뚜루룩 이렇게 굴러가면서 소리가 여러 번 나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너무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햇과 스네어를 연주하실 때는 한 번씩만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발이랑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발을 처음에 우리가 힐 다운 테크닉을 연습했잖아요. 그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걸로. 자, 얘는 이제 하나에 한번 밟아볼 거예요. 오른손 첫 번째 박자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시작. 발은 하나에 밟아주시고요. 손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번씩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작. 이해되시나요? 손을 하나, 둘, 셋, 넷을 반복을 하면서 발을 하나에 같이 쳐주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조금 비교적 쉽게 드럼의 기본 8비트를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수업을 따라오고 계신 분들이라면 요거를 이제 같이 연습을 해보시고요. 오른손, 왼손만 따로도 해보시고 오른손, 오른발을 따로도 해보시고 이렇게 개별적으로도 꼭 충분히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른손과 오른발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힐 업 테크닉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조금 뒤에 영상에서 다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힐 다운 테크닉을 쓰시면서 발목의 힘을 충분히 길러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혹시 지금 다른 방법으로 하고 계셨거나 내가 드럼을 하다가 다시 한번 기초를 좀 해보고 싶다 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힐 다운 테크닉으로 한번 꼭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이렇게 해서 이게 드럼의 가장 기본 8비트 리듬을 연주하고 오른손과 왼손, 오른발을 같이 움직이면서 밸런스 있게 연주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드럼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손과 발이 따로 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손과 발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따로 움직인다의 뜻은 각자 다른 패턴을 치기도 하고 각자 다른 타이밍에 얘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우리가 손과 발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같이 움직일 때도 충분히 힘을 빼고 움직여 주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힘이 10이라면 이 손과 양손과 발에 333 이렇게 똑같이 배분을 해줘야 밸런스 있게 연주가 가능하다는 거. 어디 한 군데에 힘이 많이 쏠리면 얘도 말을 안 듣지만 나머지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드럼 연주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천천히 연습을 하시면서 손목과 발목을 움직이는 거를 충분히 연습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손과 발을 같이 움직이는 밸런스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리듬과 필인, 우리가 싱글 스트로크에서 했던 패턴들을 같이 연주하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러머 여러분, 드러머 조우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손과 발을 같이 움직이는 연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드럼을 연주하는 방법과 드럼 중간중간에 넣는 피린이라고 하죠, 피린을 함께 연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본 리듬을 한번 연주를 해볼까요? 네, 이런 리듬이 있었죠. 그리고 저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싱글 스트로크 시간에 이렇게 연습했던 패턴이 기억이 나시나요? 자, 이거를 이제 같이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근데 이거를 피린과 리듬을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좀 연습의 효과도 떨어지고 실제로는 그렇게 연주되지 않고 리듬을 좀 반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번을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악보 순서대로 보면서 쳐보시면 되고요. 리듬을 3번을 반복을 하고 피린을 1번을 하고, 그리고 다시 리듬으로 돌아와서 리듬을 연주를 하고 다시 한번 피린을 하고 리듬과 피린을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드럼에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렵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자,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리듬과 피린을 왔다 갔다 해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리듬과 피린을 변환되는 과정에서 잠깐의 공백이나 텀이 생기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연주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리듬의 템포와 피린의 템포, 빠르기가 바뀌지 않도록 연주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조금씩 중간중간에 끊기죠. 리듬은 느렸는데 피린은 갑자기 빠르게 연주를 한다든지, 반대로 네, 이런 식으로 리듬은 되게 빠르게 치다가 피린은 천천히 하고 다시 리듬은 빠르게 치고,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좀 연습을 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리듬을 천천히 그에 맞는 속도로 피린을 같이 연주를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보셨죠? 자, 얘네들은 탐탐이라고 하거든요. 탐탐. 탐탐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를 쳐주시는 게 좋고요. 이 스네어를 기준으로 이 첫 번째 탐은 조금 더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있거든요. 손을 자연스럽게 위로 앞으로 뻗어서 스트로크를 해주시고요. 조금 옆에 있으니까 몸을 살짝 돌려서, 그리고 더 밑에 옆에 있으니까 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느낌으로 탐도 같이 한번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듬은 3번을 반복을 하고요. 리듬을 3번을 세는 게 어렵거나 좀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충분히 리듬을 반복하시고 준비가 됐을 때 피린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탐으로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형태로 탐을 써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되면은요, 그 다음은 요 크래쉬 심벌도 한번 쳐볼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세게 치면 소리가 확 튀기 때문에 너무 세지 않게 조금은 크게 연주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심벌은 이제 언제 치느냐? 피린이 끝나고 첫 박에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음표가 하이햇, 이 심벌을 치는 것 대신 이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추가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치고 이걸 새롭게 다시 치는 게 아니라 이 심벌을 치면서 리듬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요렇게요. 네, 이렇게 피디님 끝나고 첫 박에 크래쉬 심벌을 연주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크래쉬 심벌을 치고 스트로크를 완전히 해줘야 타이밍이나 사운드가 앞에랑 이어지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심벌을 치고 하이햇으로 너무 바로 떨어지지 않게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라이드 심벌까지 한번 쳐보죠. 이 라이드 심벌은 하이햇이랑 역할이 비슷해가지고 치는 위치는 똑같습니다. 이 라이드 심벌 동그란 부분의 가운데 줄을 쳐주시면 되고요. 네, 이런 소리가 납니다. 자, 너무 가생이 맞으면 소리가 좀 울려요. 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또 다른 소리를 내주기 때문에 얘는 가운데 부분을 연주를 해주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톤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팁으로 연주를 해주시고요. 이게 또 스틱의 면이나 모서리를 맞으면 소리가 많이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팁으로 윗면을 쳐주시고 하이햇과 마찬가지로 리듬 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라이드를 치실 때도 여기 삼각형, 스네어에서 만들었던 삼각형 모형에서 팔만 쭉 뻗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돌리거나 뒤집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대로 팔을 뻗어서, 그리고 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팔을 들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어깨 부분이 처음에 좀 아프실 수 있는데 들고 좀 연주를 하시다 보면은 여기도 힘이 생겨서 이제 좀 아픈 게 없어질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하이햇에서 왼쪽에서 하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심벌 치고도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탐 갔다가 심벌 갔다가 라이드까지 가려면 동선이 꽤 멀죠. 세트 위에서 내 손과 팔, 몸이 좀 자유롭게 움직이는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탐피린 하실 때 손목을 충분히 많이 써주시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심벌 치고 라이드 치고 왔다 갔다 하는 동안 팔이 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세트 위에서 연주해 보시는 것들을 연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기본 리듬과 피린, 그리고 크래쉬 심벌과 라이드 심벌, 탐탐, 이렇게 드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주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드럼 시작은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리듬들을 충분히 연습하시고 이제 이 리듬과 피린의 패턴들을 하나씩 새롭게 익혀 가시면 점점 드럼의 실력이 늘어가는 거겠죠.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패턴들과 그리고 피린의 패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